17번 노트 시작합니다. 니크롬손 A, B 전압을 걸어주었다. 그래프를 형성했다. 나는 A와 B를 병렬로 연결한 전기회로이다. 자, 옳은 것을 물어보는데 일단 저항 크기를 물어봅니다. A보다 B가 크다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요 점을 빼볼게요. 이 점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점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2V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얼마입니까? 0.8이죠. 그러면 남는 거 A인데 그러면 저항 값은 얼마냐면은 0.8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요거 나눠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2.5옴 나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A의 저항 값은 2.5가 나왔습니다. 네, 적으시고요. 다음에 요 B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요 점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점 전압이 현재 2V니까 2V는 이때 전류가 0.4고요. 이제 저항 값이 남겠죠. 자, 그리고 넘겨주면 RB는 0.4분의 2가 되겠습니다. 즉 5A가 나오죠. 자, 그러면 B가 A보다 2배 크다, 그치? 근데 기역 같은 경우는 A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적어주시고 다음에 같은 전류를 걸어줄 때 전압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자, 같은 전류를 걸어준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기 0.4 같은 전류 0.4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같은 전류 걸어준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거든요. A든 B든 요 점에 걸치겠죠. 맞습니까? 그럼 A나 B나 현재 0.4라는 기준에서 그때 걸린 전압을 살펴보자 이거지. 자, 여기 A 전압 보이십니까? 얼마 걸립니까? 1V 걸리죠. B는요. 같은 전류일 때 2V 걸리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은 전류 걸어줄 때 전압의 크기는 자, A가 큰 것이 아니고 B가 큰 것이죠. 그죠? 같은 전류를 걸어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쭉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전류가 아니고 혹시나 뭐 같은 전압을 걸어줄 때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세로로 이렇게 끄시면 돼요. 전압이 2V일 때 각각 얼마 걸리는지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처음 보는 유형인데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이런 조건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가로로 끊는지 세로로 끊는지 이게 감이 올 거야. 되지? 자, 전압이 20V일 때 B의 전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B 저항이 얼마입니까? 5A죠. 그죠? 만약에 니크롬선 B가 이 길이라든지 단면적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저항 값은 일정합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5옴으로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V는 IR에서 이 R 값이 이미 정해진 값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대입해봐. V가 20이면 I만 남거든요. I 값이 얼마입니까? I가 4A죠. 그죠? 맞습니까? 정답이 틀린 답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다 틀림. 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에 8번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기울기는요. R 값일까요? R분의 1 값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저분해서 좀 지울게. 자, 요거는 Y축과 X축에 누가 있냐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전류가 지금 Y에 있죠. 전압이 지금 X에 있죠. 그러면 Y = AX는 현재 I가 여기 있고 X가 V이고요. 자, A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서 V는 IR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 공식은 I에 관한 거 아니고 V에 관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공식을 I에 관해서 바꿔보자 이거지. I는 R분의 1 곱하기 V가 된단 말이야. 얘랑 요 모양이랑 지금 일치가 되는데 기울기를 보라고. 누군지. A가 R분의 1 나오죠. 그죠? 즉 이 그래프는 R분의 1 값이 되는 거야. 이게 R분의 1 값이.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5분의 1 될 것이고 요 기울기는 5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울기를 바라봤을 때 X축과 Y축에 누가 있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에서요. 가로축이 I였고 세로축이 V였다면요. Y는 AX, V는 IR인데 자, 그러면 Y는 V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I가 X에 해당되는 게 맞지. 이때는 기울기가 R 값이 된다고. 됐나?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아까 전에 A가 2.5A가 나왔고요. B가 5A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의 전체 저항이 얼마냐 이거죠. 혹시 병렬 구할 때 그 R분의 1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R분의 1은 2.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하게 되면 자 공통분모를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5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역수니까 R로 취해주면 3분의 5가 되겠지. 맞나? 그러면 뭐 1.66 얼마 안 나오겠나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기억은 틀렸죠, 그죠? 전체 저항은 1.6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에서 전류의 B는 2대 1이다 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요거는 고등학생 1학년도 봐야 되는 내용이야.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병렬에 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요 2번 문제 푸실 때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적겠습니다. 자, 병렬일 때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공식이 있어요. 일단 여기 A에 관한 게 있고요. B에 관한 게 있지, 그지? 그러면 적어도 A에 관한 V는 IR이 있을 것이고요. B에 관한 V는 IR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런데 병렬에서는 VA와 VB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을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그대로 이 내용을 대입해 볼게요. A의 IR과 B의 IR이 똑같지? 요걸 같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번 봐봐잉. 만약에 이 문제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저항값이 몇 대 몇입니까? 1대2 아닙니까? 그죠? 1대2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숫자 넣어볼게요. 곱하기 R을 1ohm으로 집어넣고요. B를 2로 집어넣을게요. 됐나?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A 대 B가 2대 1이 되면 되지 않나? 여기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봐. 맞나? 그지? 그래서 뭘 밝힐 수 있냐면요. 저항이 1대1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류의 값은 그 반대입니다. 2대1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 V 값이 같으니까 얘 때문에 이런 비를 설정하기 가능하다고. 신기하죠? 이거 문제 풀 때 굉장히 꿀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밑에 다시 한번 이 부분 가볼게요. 자, 나에서 전류비가 2대1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 저항값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항값이 지금 1대2 아니가. R1과 RB가 1대2이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전류의 비가 2대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항비가 1대6이다. 그러면 전류비가 몇 대 몇이야? 6대1 알겠나 그죠? 이렇게 풀면 된다 하는 거. 되게 좋죠, 여러분들 이 공식. 이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에서 전압의 비, 병렬이니까 당연히 1대1 알겠나 그죠?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겠죠? 정답은 6번 되겠습니다. 6번. 됐지? 처음에 볼 땐 잘 몰랐는데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되게 쉽지, 그지?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또 병렬이니까 이 비를 불어오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여기 저항이 지금 1과 2의 저항 비가 1대5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전류의 비도 5대1이 되겠죠, 그죠? 맞나? 이거는 풀 필요 없고 그냥 이 비례식에 의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자, 다음에 이제 전류 값을 물어본대요. 이때는 전체 전류를 물어보겠죠, 그죠? 전체 전류. 그러면 여기 각각에 있는 전류 값을 구하면 된다, 그지? 자, 쪼개서 보겠습니다. V는 IR인데 현재 나와 있는 값 25 나와 있고 원 잘 몰라요. 하지만 저항값이 5입니다. 따라서 I가 5A가 나오고요. 밑에 풀어볼까요? 자, 25는 몰라 I. 하지만 저항값이 25지. 따라서 I1이 1A가 나옵니다. 1A. 5와 1 합치면 얼마입니까? 60이 아니고 6A가 나와줘요. 그죠? 네, 구했습니다. 자, 25V가 6A 곱하기 전체 저항입니다. 따라서 전체 저항이 6분의 25가 되겠죠. 됐나? 다음에 R1과 R2를 직렬로 연결했다면 그러면 5A와 25A 이렇게 직렬 연결할 경우 25V가 걸릴 거 아니가. 한번 구해보자. 25는 전체 저항이 30이니까 I 값이 얼만데?
i가 30분의 25 아니가? 이거 1보다 작지 않나? 그지? 맞는 얘기지. 정답은 6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는요. 이거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원과 2의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몇 대 몇이냐 이거죠. 이런 겁니다. 동일한 니크롬선이랑 가정하에서요. 자, 지금 단면적이 똑같으니까 길이에서 차이 나거든요. 근데 한 개가 5A하고 한 개가 25A거든요. 분명히 5배 차이 나죠. 그죠? 즉 무슨 얘기냐? 2가 1보다는 5배가 길어요. 그러니까 정확값이 5배 아니가.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고? 2가 1의 5배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 단면적이 같다라는 조건을 걸었다. 다음 5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전구 2개 연결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스위치를 닫기 전과 후 VIR 값을 비교하려고 한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거는요. 숫자를 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스위치를 지금 연 상태, 최초의 상태를 2A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 전압을 4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면 일단 숫자 집어넣는 거야. V는 IR, 자 4, 2, 뭐 전구 하나에 걸리는 게 그러면 이제 2ohm이 나오겠죠. 그죠? 됐나? 이게 혼자 있을 때 값인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지금 병렬 한 개 더 추가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지. 뚜껑 닫아봅시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닫았어 이렇게. 그럼 갑자기 전구가 한 개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V는 IR인데 전체 전압값은 일정해요. 여기 4V, 4V가 걸리거든요. 4V는 일정한데 저항이 지금 얼마야? 여기가 2ohm이고요. 여기 2ohm이 되겠지, 그지? 왜냐면 동일한 전구니까. 그러면 얘 V는 I 얼마인데? 4V인데 I 값 모르지, 그지? 하지만 정확값이 2ohm이가. BC라고 했을 때, 자, IB의 전류값은 2A가 나오고요. 얘도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아마 C도 2A가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전류값이 최초에 2였는데요. 이게 병렬로 한 개 더 생기다 보니까 4A로 증가한 거야. 그리고 전체 저항값은 1ohm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다 병렬인 거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한 대를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가 2A라고. 저항값은 2ohm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세탁기까지 이렇게 병렬로 한번 작동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2A, 세탁기에서 2A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체 저항값은 줄어들겠고. 병렬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류가 계속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과전류가 걸리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전류값은 처음이 2라고 하지만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요. 이 값이 점점 커지거든요. 반면에 저항값은 점점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스위치를 ON하게 되면요. 전류 A 값이요. 전체를 말하겠지. 오프 때보다 큽니다. A가 결국 4A가 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만약 이 똑같은 거 한 개 더 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4A보다 더 커지겠죠. 맞습니까? 다음에 스위치 ON 하게 되면 오프 때보다 전체 저항값이 아니죠. 작아지죠. 여러분들. 병렬로 걸면 걸수록 전체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전체 전류는 커지고 X고. 자, 전압은 스위치 켜든 말든 관계없이 일정하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되지? 이 문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공부해놔. 자, 다음에 동일한 컴퓨터 세대를 직렬로 연결하다가 1, 2 사이에 도선 A, B를 이렇게 연결했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 전류가 세면 셀수록 화면이 밝아진다고 이제 조건 달았습니다. 자, 만약에 A, B가 없는 가정하에서는 플러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잘 돌고 돌아옵니다. 세대가 전부 다 켜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선을 걸게 되면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이렇게 도선을 걸게 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전류가 출발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왼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돌아옵니다. 즉 컴퓨터 1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고 2와 3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반응합니다. 자, 옳은 것은 컴퓨터 1은 작동이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2, 3의 모니터 밝기가 더욱 밝아집니다. 예, 맞습니다. 전류가 결국 이쪽으로 몰빵되거든요. 그래서 그 몰빵된 에너지를 사이좋게 나눠갔습니다. 3명이 먹는 것보다 2명이 먹는 게 훨씬 양이 많겠죠. 각각. 됐죠? 밝아지고요. 만약 컴퓨터 2와 3 사이에 도선 CD를 추가한다면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요렇게 추가해 볼게요. C, D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틀 안에서만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그래서 2밖에 작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7번 되겠네요. 됐나? 다음, 서술형 계산 문제입니다. 저항을 병렬 연결했습니다. 전류계 1에 걸리는 전압 전류가 20A고요. 2에 걸리는 게 여기 2 보이시죠? 7A입니다. 그러면 안 봐도 얘가 3라고요. 3. 3면 여기서 걸리는 전류값이 얼마인데 13A 아니겠나 그죠? 됐나? 그러면 이거 적자. 저항 아래 걸리는 전류값 13A 됐고, 그 다음에 91V가 전체 전압이지. 근데 병렬 아니가. 그래서 각각에 걸리는 전압도 91 되겠죠. 예, 91. 이제 저항 R 값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쪼개기 하면 되잖아. 쪼개기. 요거 한번 쪼개기 볼게요. V는 IR인데 뭐 3에 관한 IR이지, 그지? 자, 91이고요. 그 다음에 13A 나왔고요. R 값만 몰라요. 따라서 R 값이 얼마 나옵니까? 7옴 나오죠. 예, 쉽게 풀었네요. 다음에 전체 저항값을 물어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 V는 IR 값이 있을 거 아니가. 그러면 전체 전압이 얼마인데? 91V. 전체 이 전류값이 얼마야? 7 플러스 13 아니까 20 아니가 그지? 20이고 전체 저항값은 이렇게 남겨두십시오. 따라서 R은 20분의 91이지. 그러면 약분해봐. 얼만데? 4.55옴 나오지. 4.5옴 됐나?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네. 현재 요 교육 과정이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2과학에서는요. 전기 파트를 계산 문제를 거의 자제하고 있어요. 이 계산 문제는 언제 나오냐면요. 통합과학에서 나옵니다. 고등학교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교과서 보면 아시겠지만 V는 IR로 직렬, 병렬 그 문제를 푸는 게 거의 없거든요. 교과서에서 말입니다. 이 그래프는 당연히 나올 건데 이런 문제 보이시죠? 이런 문제들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하실 때요. 계산 문제를 거의 배제하거든요. 배제하고 이제 이론, 개념 정도만 이렇게 출제합니다. 저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이런 문제를 좀 풀어야 아이들이 실력이 늘 건데 거의 뭐 자제하라고 하니까 아마 중학교 2학년 과학 중간고사를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는 그냥 애들한테 참고용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실제 문제는 이런 계산 문제를 거의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 마음 이해합니다. 이런 내용도 안 풀고 이제 고등학교 보내게 되면 애들 거의 멘붕 오거든요. 어떡하겠습니까?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는 그 교과서 위주로 그렇게 출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문제 푼다고 학생들 고생 많았고요.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정글피